대한제보는 제가 포트폴리오 매주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 PBR 주식, 그다음에 청산 가치 주식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분석해야지 하고 오늘 정리를 해 봤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 가치도 가치인데 또 새로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역사도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곰표 밀가루 만드는 회사고요. 음 회사는 1952년 6.25 전쟁 중에 이환원 씨가 창업을 했고요. 동업으로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이 버리고 간 공장을 받아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년대는 이제 정부의 홈 분식 장려 정책으로 급하게 성장을 했고, 70 년대에는 이제 사료 쪽을 인수해서 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8 년도에는 이 창업자가 사망하고 그 아들과 그다음에 이종각 부사장이 경영권 단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종각 부사장이 결국은 경영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각 부사장이 음 회장이 되고 2009 년도에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아들이 차남 이건영 씨가 2세 경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 월에 이종각 회장이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제분의 최대 주주는 DNB 컴퍼니이고요. DNB 컴퍼니는 대한제분의 지분 27.71%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경영, 이건영 씨가 7.01%, 가족 전체로 42.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NB 컴퍼니의 대주주는 올해 2 월에 돌아가신 이종각 전 회장이 83%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각 회장의 별세에 따른 인제 상속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신문 기준으로는 약 2천억 대 기업 가치가 있는데, 약 상속세는 약 1,000억 원 정도가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분납으로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 년에 200 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급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직원이 아닌 경우에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배당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가 배당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주가에도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좀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부는 쉽게 얘기하면은 밀가루하고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한 보면 하역 및 보관,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업, 그다음에 식음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은 3 분기 누적으로 약 9,900 억이었는데, 그중에서 내수 9,700 억이 내수 쪽이고요. 그래서 내수 음식료 쪽이 대부분 내수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맥, 사료, 그다음에 하역 보관, 반려동물, 식음료인데, 각각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소맥보다는 사실 사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료가 약 매출분이 4,462 억으로 소맥보다 좀 더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하역 보관, 반려동물 식음료 쪽은 약 7-8% 씩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원재료 가격도 같이 올랐죠. 그래서 잠깐 보니까 밀가루 쪽은 가격이 약 올해만 작년 대비 31% 올랐고요. 근데 그 원재료는 약 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료 쪽에서도 양계 사료가 약 21% 올랐는데,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약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 이상으로 원재료가가 크게 오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마진이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 제분 산업에 대한 시황도 좀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 식품 산업의 기초 소재죠, 밀가루는. 밀가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밀가루를 생산하는 사업 공장 자체가 자본 집약적이고 장치 산업이죠.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이쪽은 부가가치가 낮고 특히 최근에 해외 수입 쪽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많이,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가 쌀이 워낙 많이 남아 도니까 쌀 소비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고 향후의 성장성도 제한적이다. 솔직하게 회사에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해야죠. 현재 주가는 136,000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2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2,200억 이고요. 이제 주식수가 169만 주예요. 거래가 없겠죠. 거래량 하루에 1,000주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4월에 201,500 원을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고 지난번 저점, 그다음에 변곡점 해서 보면 약 142,000 원 정도가 변곡점인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뭐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 언더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최근 10년에서 15년에서 20년 보면 상단과 하단이 대체적으로 약 10만 원에서 그다음에 약 25만 원 선으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25만 원까지 가고 나중에 영업이익하고 비교해 보시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울 때 10만 원까지. 이것도 코로나 때죠. 2020년 3월 달이니까 코로나 때 10만 원 일시적으로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2013, 14, 15년도 요때 좀 오르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요거 좀 이따 영업이익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은 외국인 기관 큰 매매 없고요. 왜냐면 외국인이 올해 1,000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은 약 1,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매출을 보면 꾸준히 그냥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0년, 21년에 약 7천억 대, 그다음에 22년부터는 거의 8천억 대 고정돼 있고요. 18년까지 그죠? 매출 정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19년, 20년에 9천억 대까지 나왔고 작년에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계산한 약 1조 3천억까지 숫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평균 약 4%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식료업종도 대부분 인플레이션만큼은 성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인플레이션 가격 곱하기 Q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Q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P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많이 부진합니다. 보면 이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2014년 이후에는 쭉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제가 2013년, 14년, 15년 주가가 최고점이었잖아요. 이때 비교적 이때 분위기 좋을 때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와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도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 358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3,464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했습니다. 아까 가격 원재료 가격이 그 판매 가격보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까지 깊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체 대조표입니다. 유동 자산이 6,700억이고 현금 1,200억입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2,200억이라고 했죠. 시가총액 50%는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유동 자산의 상당 부분이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면 굉장히 가치 주죠. 그다음 비유동 자산이 6,500억이고 부채가 4,300억입니다. 현재 자기 자본은 약 9천억이고요. PBR은 0.26배. 저 PBR 맞죠?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48%.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최근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도 크게 위험한 회사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지배주 수익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높게 나왔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일시적인 것 같아서 PER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는 주당 청산가치로는 약 196만 6천 원이 청산가치로 돼 있어서 청산가치주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액은 2,167원이고요. 작년에 2,500원, 그 전에 2,000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약 1.59%. 현재 배당 수익률은
크게 매력이 없죠. 금리가 4%대 5%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제가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산가치와 저PBR주의 포트폴리오에. 네, 회사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가치주로 생각하고 별로 분석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봐야지 하고 봤는데 어 생각지 않게 이 상속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에 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과거에 음식료 업종 주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치주 내주주 성격을 갖고 크게 안 오르다가 한 번씩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제분도 보니까 2004 년에서 2007 년까지 5만 원 밑에서 25만 원까지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PBR에다가 높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주로 보입니다. 산업 특성상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서 매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에는 좀 적합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저축하는 분들한테는 나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상속 이슈로 최대 주주 입장하고 우리 일반 소액 주주도 입장하고 입장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지분 일부를 만약 매각해서 상속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높아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최대 주주는 주가에도 관심을 좀 가지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